일본이 22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G7 국가 중 최하위이고 OECD 38개국 중 21위이며 엔화는 15%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주요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가 12만 4,592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가 2위, 아일랜드가 3위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7만 6,291달러로 G7 회원국 중 가장 높은 5위, 이탈리아는 20위를 기록했다. 한국도 3만 2,423달러로 22위에 올랐다. 경제 동향 의견에 대해서는 6.1%만 좋아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PPP 구매력 기준 GDP는 한국이 2017년 일본을 앞섰습니다. 일본은 저성장과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명목 GDP도 곧 역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일본의 집안 침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전문으로 하는 안보 분야를 보면 일본은 사이버, 우주, 심지어 방위 장비 수출에 대해서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종종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논의됩니다. 하지만 세계의 데이터를 보면 이민자가 오기 위해서는 1인당 GDP가 높아야 이민자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똑똑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이 적어도 성실하고 정중하게 일한다. 보상을 받고 싶어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고 일하는 개인에게의 환호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느낍니다. 불행히도 일본은 노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25%, 중국 17%, 일본 4%입니다. 중국과 함께 물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이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을 능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엔화가 아무리 약해도 이탈리아 이하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욱이 현 상황은 바닥이 아니라 퇴행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무섭고 내년이나 내후년은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블 경제 이후 잃어버린 수십 년, 요컨대 소비세가 탄생한 이래 경제는 움직이지 않았다. 게다가 세율은 계속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저는 30대의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느끼는 고통을 견딜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자랄 아이들에게 같은 고통, 아니 더 큰 고통을 안겨드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소비세 도입이다. 소비세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조세 제도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물가와 세금은 오르고 있는데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육아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신 세금과 부양가족 공제로 마이너스가 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어요. 사업으로 존속이 멈춘 지 오래인 기업은 도태되지 않고 보조금과 보조금으로 생명만 연장된다. 터무니없이 비효율적인 사회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방법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인구의 균형을 맞추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정규직의 급여 수준도 낮은 수준에 들어갔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외환 문제는 제쳐두고 일본 기업에서 일할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피드감이나 공격성이 없는 일본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일을 하지 않는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1인당 GDP를 유지할 수 없다. 여기에 엔화 약세까지 더해지면 이 수치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 결혼이 반드시 행복의 한 형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안정된 취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회의, 무의미한 서류 작업, 무의미한 고객 방문, 무의미한 술자리, 무의미한 이메일 상용구, 무의미한 초과 근무, 낡은 방식을 고수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조직 개편 없이 서로 헛되이 경쟁하고 있다. 경제는 가치 창출에 의해 주도됩니다. 가치 있는 일만 하십시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베노믹스가 지향하는 스타일로는 국가가 성장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엄격한 해고 규제를 통해 무능한 인재를 삭감할 수 없는 것이 일본 기업과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평생 납세액은 가장 적고 사회보장의 최대 수혜자는 주로 GDP와 관련이 없는 두꺼운 계층인 세대입니다. 그 점을 빼고 보도하면 G7은 고사하고 G20 최하위권에 머물지 않을까요? 대기업은 내부 준비금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나 적자로도 기업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집중하지 않고 혁신이 진행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구입한 주간지의 정치 칼럼에 일본은 쇠퇴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문구가 있어 조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간 부문의 연구원입니다. 정치 탓은 그만하자.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제퇴직 제도가 있어 실적이 저조한 사원을 해고할 수 없다. 내가 미국에 있었다면 진작에 해고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베이비붐 세대가 주도하는 대량 소비 사회의 경제 성장은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 정부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